tal vez mañana yo ya estaré lejos, muy lejos de ti.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te a los ojos,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ya estaré lejos, muy lejos de ti.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Tengo miedo a perderte mi vida otra vez. 1882년 공사를 시작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사 중인 라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대성당은 바르셀로나의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기 위해 신자들의 성금으로 건축 비용을 댔다. 1883년 건축 감독 자리에 취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원래의 네오고틱 설계를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묘하고 이국적인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는 가우디의 표현주의가 꿈꾼 20세기 대성당으로 시각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가우디의 디자인과 모델 대부분 스페인 내전 와중에 비극적으로 파괴되었다는 1만 3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괴물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기본적인 바실리카 설계로 라틴 십자가의 세면을 포르티코가 둘러싸고 있다. 동쪽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벽화로 장식한 예수 탄생 파사드가, 서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묘사한 순환 파사드, 그리고 정문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신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 파사드를 볼 수 있다. 머리 위로는 커다란 물레가락 모양의 종탑이 몇 개나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이 종탑들은 각각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사도, 복음서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중앙의 누구보다도 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1926년 가우디가 사망하였을 당시 예수 탄생, 파사드와 종탑 한 개, 앱스, 그리고 지아나 꼴당만이 완성된 상태였다. 가우디 자신도 자신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이 성당의 건축에 2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믿었고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다. 여전히 미완인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러나 주옥 같은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으며 언젠가 가우디의 비전이 완공되는 그날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이 될 것이다. 안토니오 가우디 이 코르네트 1852년 6월 25일 에스파냐 북동부 카탈로냐의 우스에서 출생하였다. 구리세 공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17세 때부터 건축을 공부하였다.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학창시절의 비라르와 폰트수레 등의 조수로서 설계 활동에 종사하였다. 1878년 학교 졸업 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일을 시작,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많은 독창적인 건축을 남겼다. 전형적인 그의 건축은 모든 면에서 곡선이 지배적이며 벽과 천장이 굴곡을 이루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가 넘쳐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역에 걸쳐 유럽을 풍미하였던 아레누보의 에스파냐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1890년대를 경계로 하여 2기로 나눌 수가 있다. 전반기의 작품은 건축 그 자체의 몸체는 비교적 중후하며 극단적인 변형은 보이지 않으나 세부의 장식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철을 사용한 곡선적인 장식은 피레네 북쪽의 아레누보의 장식과 대응관계에 있다. 그러나 가우디의 진가는 어디까지나 하반기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그의 건축 장식에서 보였던 미로와 같은 구불구불한 공간의 이미지가 전체의 건축 디자인으로 확장되어 계획부터 구조의 형태 및 세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지배하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에는 코르니아, 구엘 교회의 제실, 구엘 공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그의 중요한 후원자였던 구엘 백작을 위한 것이었다. 주택 건축으로 독특한 형태와 내부 공간을 지닌 카사바투르와 카사미라 1884년에 착수하여 결국 필생의 대작이 된 사브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인랑의 정면 및 탑 조각 등은 가우디 건축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의 건축은 아르누보의 유행을 초월하여 근대에 살았던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건축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베란다가 제 해골 모양적으로 네, 가면 무도회에 이 가면 모양의 베란다 난간 밑에 판석, 연꽃 모양의 판석을 깔아서 만들었어요. 저 1층에 창문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는 나무를 연상해서 기둥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집이 좁아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넓게 보이기 위해서 바닥재를 마르모꼴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지붕도 보이세요? 지붕. 지붕 용의 등뼈를 상징해서 만들었어요. 용의 비늘을 상징해서 기와를 올렸습니다. 이래서 2년 동안 보수한 집이에요.
자, 이 집을 보고서 밀러 씨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야 그럼 우리 집도 한번 지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는 새로 지었어요. 까사빌라는 1906년에서 10년 4년 동안 이렇게 새로 졌습니다. 카사빌라는 라 페드레라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으로 그의 가장 큰 주거 프로젝트이자 지금까지 세워진 건축물 중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건물 중 하나이며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간주되는 그런 작품이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의 사업가로 제르세 지몬 데 밀라와 그의 아내 로세르의 의뢰를 받아 카사 밀라를 설계하였다. 당시 가우디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건축가로 전통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그 형태의 영감을 얻은 조각적인 건축과 색색깔의 모자이크와 타일의 사용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톨레도는 스페인의 중앙부 신카스티아 지방의 톨레도주의 주도, 3년이 이베리아 반도 최장의 다우강에 둘러싸인 작은 언덕 위에 있으며 그 기원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시대에는 톨레툼이라 불렀다. 오늘날까지 몇 번인가 이베리아 사이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그 때문에 마을 전체가 마치 역사박물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시내 건축물의 외관은 오늘날 일체의 개조가 엄금되어 있는데 톨레도가 역사에 크게 부상한 것은 로마 시대 말기로 400년에 이베리아의 그리스도 교회가 제3회 주교회 일을 여기에서 개최했을 때부터이다. 그 후반도의 지배권이 로마에서 게르마닌의 일파 서구티족으로 이행되자 그 왕 아파나길도는 560년에 궁정을 톨레도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711년의 서구티 왕국 붕괴까지 톨레도는 이베리아 전투 이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속 양계에 걸쳐서 정책의 심의 결정의 장이 된 교회 회의도 17회나 여기에서 열렸다. 톨레도 대성당은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 깊은 건물 중 하나이다.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유럽 북부의 거대한 고딕 성당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매혹적인 새로운 요소가 이에 더해졌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양식이 하나로 혼합된 모습이다. 톨레도 대성당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스터 마르틴이라는 건축가가 처음 짓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기초 작업은 페트루스 페트리가 맡았는데 그는 1291년에 사망했다. 고딕 양식이 지배적이지만 건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양식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보인다. 지금도 오래된 서구티족의 예식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는 모사랍의 예배당이 그런 애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회랑은 무대어르 양식, 즉 기독교 통치기까지 살아남은 무어 양식의 특징을 몇 가지 갖추고 있다. 고딕 양식 요소는 세계 중앙 현관 위편에 새겨진 복잡한 조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아마 톨레도 대성당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 뛰어난 보배 덕택일 것이다. 하나는 트란스파렌테라는 이름을 가진 나르시소 토메의 작품으로 대리석과 설화석고로 제작한 놀라우리망치 화려한 제단 장식이다. 그는 위편에 둥근 청장을 깎아 구멍을 내 자신이 조각한 인물상들이 태양광선을 받아 영적인 빛으로 이루어진 호강 안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자아냈다. 아마 이보다 더 훌륭한 작품은 엘 그레코의 장엄한 그림 엘 에스폴리오일 것이다. 엘 그레코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으나 예술적 이력 대부분을 톨레도에서 쌓았으므로 톨레도 대성당이 그의 걸작 중 한 점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썩 어울리는 일이다. 이러한 예술적 보물들 덕택에 이 건물은 성당인 동시에 박물관이기도 하다. 세비야는 에스파냐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로마 시대에는 지방 중심지로 번창하였으며 그 후 서구트 무아의 지배를 받았다. 1248년 다시 에스파냐에 속했고 15세기 말에는 신대륙 무역 기지로서 전성기를 맞았으나 17세기에는 카디스에 밀려 점차 쇠퇴하였다. 옛 지명은 평원, 저지대라는 뜻의 스페라로 이는 이 도시가 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카르타고어로 하류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쉐리주, 올리브유, 코르크 등을 수출하고 조선업, 기계, 섬유, 화학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슬람풍의 거리 모습과 알카사르 궁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세비야 성당 등의 유적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푸치니아 가극, 세비야의 이발사로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8세기에 스페인을 침입한 이후 무아족은 300년이 넘도록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해왔다. 13세기의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제타란을 개시했지만 이슬람 세력의 오랜 지배는 안달루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지워버릴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세비야의 알카사르는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의 이러한 퓨전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무어인들은 712년 이곳에 요새를 지었고 9세기에는 요새를 궁전으로 개조했다. 당시 궁전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기는 하나 오늘날 볼 수 있는 건물은 대부분 1364년 무자비안 페드로 왕이 새로운 왕궁을 지으라고 명했을 때 지어졌다. 왕궁을 지은 이들은 무데아르장인데 즉 기독교 세력이 스페인을 되찾은 이후에도 남아있던 무어인들이었다. 당연히 이 건물은 기독교 군주를 위해 지어졌음에도 건축 양식에서 아랍풍이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말발굽 모양의 아치들, 화려한 색의 윤기 나는 타일들, 불수가 있고 지면보다 낮게 조성된 정원이 있는 안뜰 등이 특히 그렇다. 이후에 스페인 통치자들도 알카사르에 자신들이 머무르고 간 흔적을 남겼다. 이사벨라 1세 여왕은 알카사르에 살라델 알미란테 안에 카사드라 콘트라탁시온을 세웠다. 이는 신세계를 향한 스페인의 탐험을 주관하는 왕실 기관이었다. 식민지 탐험가이자 한 해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곳에서 여왕을 만났으며 일베당에 걸려있는 성모 마리아 그림 속에는 그의 초상화도 들어가 있다. 카를로스 5세도 이슬람 디자인과 대비되게 많은 부분을 증축했다. 그는 1525년 알카사르에서 결혼했으며 그 이후 사치스러운 르네상스 양식의 아파트먼트를 여러 개 지었다. 방어를 1차적인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성내에 소녀의 정원, 인형의 정원, 주변 기둥에 조각된 섬세한 장식 무늬가 매우 호화롭다. 대사의 방에 기하학적 문양이 들어간 타일 기둥과 둥근 천장 장식은 정밀한 새 공기법과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화재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복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숀 코네리가 주연했던 영화 바람과 라이온의 무대가 되었다. 이번에는 황금길이야, 황금길. 바닥에 노래. 느낌이 좋다 이거. 세비야의 상징인 히렐 다탑은 12세기 말 이슬람교도 아르모하드족이 만들었다. 원래는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었으나 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16세기에 기독교인들이 플라테스코 양식의 종루를 설치했다. 28개의 종과 신앙을 상징하는 여성상을 세워 풍향계 역할을 하게 했으며
탑의 이름을 풍향기를 뜻하는 히랄다라고 불렀다. 종로에서 보는 세비야의 풍경이 멋있다. 세비야 대성당은 1400년경 직사각형의 모스크 토대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완공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이 걸렸다. 원래의 모스크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파티오데로스 나라노스라는 이름의 형광 안뜰 뿐인데 한때는 이슬람 신도들이 셈에서 손과 발을 씻던 장소였으며 1184년에서 1196년까지 미나레트가 세워지기도 했다. 1198년에는 미나레트 꼭대기에 구리로 만든 4개의 구체가 올라갔으나 1356년 일어난 지진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성당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옛 미나레트에는 종이 설치되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덧붙여져 교회 종탑으로 변했다. 이곳에는 세비야를 이슬람교도로부터 되찾은 산 페르난도 왕을 비롯하여 에스파냐 중세기 왕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남쪽 문 근처에는 콜럼버스 묘가 있는데 에스파냐의 옛 왕국인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관을 메고 있다. 이 관에는 콜럼버스 유골분이 안치되어 있다. 세비야의 에스파냐 광장. 1929년에 열린 에스파냐 아메리카 박람 회장으로 건축가 아니발 곤살레스가 만들었다. 반달 모양의 광장을 둘러싼 건물 양쪽에 탑이 있고 건물 앞에는 강이 흐른다. 광장 쪽 건물 벽면에는 에스파냐 각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타일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다. 조지 루카스의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클론의 습격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아무튼 크레물린 거. 네. 모양 식감이 생겨서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뭐가 보기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 재밌다. 태주강을 바라보며 팔을 펼치고 있는 예술상으로 마치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75m의 높은 기단 위에 28m의 예술상이 서 있는 형태이며 규모 면에서도 웅장하다. 같은 상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도 볼 수 있는데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것이 먼저 지어졌다. 110m가 되는 기단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넓은 태주강과 강 건너 리스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벨랭탑은 바스코 다가마의 원정을 기리는 기념탑이며 현대 항로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마누엘 1세에 의해 1515년 태주강 위에 세워진 탑으로 지금은 강물의 흐름 때문에 탑이 강물 위로 노출되어 있다. 원래는 외국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며 통관 절차를 밟던 장소이며 대항해 시대 때에는 왕이 이곳에서 선원들을 아련했던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 지배 당시에는 정치범과 독립운동가들을 지하에 가두던 물감옥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내부 관람이 가능하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까보 다로카는 유라시아 대륙 육지부의 가장 서쪽 끝 지점으로 유명하며 수도인 리스본에서 42km 거리에 있다. 바다 너머에는 9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아소리스 제도가 멀리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다. 호카고젠, 포르투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슌트라카스카이스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 풍광도 아름다워서 관광지로 이름이 높다. 호카고제에 있는 십자가 탑에는 16세기 포르투갈의 시인인 루이스 바스트 카몽이스가 서사시 오스로지아다스에서 표현한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구절이 새겨져 있어서 이곳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임을 알리고 있다.